시작하게 된 김입니다. 앞에 쌤이 너무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부끄러워요. 저 급하게 만드느라 대학교 때 사용했던 그 템플릿 막 급하게 지워가지고 써놓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조금 부족하지만 말로 최대한 열심히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수진쌤이랑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진쌤의 공부 방법이 거의 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방법 이외에도 환경적인 특성,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활용했는지랑 저는 삼수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그 초수와 재수 때 왜 실패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저만의 뭐 힐링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요소들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적인 특성으로는 저는 삼수생이었고요. 초수 때는 개인 사정으로 공부를 하다가 한 3, 4개월가량 공부를 쉬었었어요. 그때 쉬면서 생각했던 게 아직 어리니까 내년에 해야겠다. 왜냐하면 초수생 때는 4학년 재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 일에 충실히 하고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3, 4개월을 그냥 보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년에 재수생이 될 때는 재수생이 아니라 초수 같은 재수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재수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수생 같은 재수생이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9월 달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초수생 때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9월 달에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다음 저 재수 때를 위해서 공부를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점수로 당연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재수생 때부터는 기본 이론은 듣지 않았었어요. 기본 이론은 따로 듣지 않고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재수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어쨌거나 초수 때 공부를 했고 대충 안다라고 생각하고 기본 이론은 강의 시간도 아깝고 강의료도 아깝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듣지 않고 기출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화가 당연히 흐트러지고 새로운 내용은 인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출만 돌리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을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재수 때는. 그래서 이전 강사님을 들었을 때 그 강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예쁘게 저만의 이제 형광펜 칠하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꾸미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깝기도 하고 실패의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수 때는 은진쌤의 기출 분석을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솔직히 책이었어요. 제가 따로 기출 분석을 작성하고 힘을 쏟지 않아도 될 책이었거든요. 기출 분석 책이 사실 두껍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면 그 답이 적혀 있는 교재를 다시 펴서 다시 필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게 한두 문제야 쉽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벅차고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은진쌤 기출분석 책으로 그냥 그 한 권이 그냥 기출분석이 돼 있으니까 저는 회독수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쏟아야 하는 힘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맞아. 이번에 삼수 생활 시작하면서는 제가 재수 때는 1차에 대구에 합격하고 최종 탈락을 하면서 그 2월 달까지는 2차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3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때 조금 슬프더라고요. 오히려 1차 때부터 떨어진 친구들은 이미 1월 달부터 기본 이론을 듣고 있는데 저는 최종 탈락을 해서 2차 끝나고 시작을 하니까 3월부터 기본 이론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뒤처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2차 준비하느라 보낸 시간이 괜히 아깝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수진 쌤이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기존에 하던 스터디가 있었는데 야, 버리고 나랑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수진 쌤이랑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3월부터 저는 기본 이론을 들었었어요. 남들보다는 많이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그냥 3월 달부터 기본 이론을 들었어요. 대신 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하루에 많이. 그러다 보니까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게 밀리지 않고 빨리빨리 듣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터디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삼수생이다 보니까 공부에만 올인을 하기에는 용돈도 그렇고 부모님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간제를 하기에는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시간 강사를 종종 나갔었어요. 시간 강사는 뭐 코로나 걸리신 선생님들 대타로 뭐 일주일 잠깐 다녀오거나 이러면 오히려 저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사실 부럽기도 하고, 저는 시간 강사를 갔는데 그 정규직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내년에는 합격해서 이 교실이 내 교실이었으면 좋겠고, 교실 예쁘게 꾸며진 거 보면서 나 어떻게 꾸미지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시간 강사 시간 나실 때 나가시면 용돈벌이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수생 때까지 버리지 못한 게 SNS랑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아예 삭제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저는 사실 잘 안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삭제하라고까지는 이제 강요하지 않지만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유튜브를 새벽 3시까지 보고 다음 날 스터디에 10분씩 늦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하고 싶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사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동기부여 영상 보면 좋지만 사실 저는 너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도전 이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겸은 좋지만 너무 새벽까지 보고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MBTI도 이제 말을 해보면 제가 ENFJ인데 사실 E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향이잖아요. 그리고 N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F는 감정적이어서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공부에는 썩 큰 도움이 안 되는 요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힐링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N은 상상하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합격했을 때 저의 모습을 진짜 되게 많이 상상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실을 어떻게 꾸밀지, 학생들이랑 어떤 수업을 할지, 그리고 이제 합격하면 저희 학교에는 현수막을 걸어주시는데 이 현수막 앞에서 어떤 포즈로 사진 찍을지까지 상상을 했거든요.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 너무 합격하고 싶고, 합격하고 싶으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강점으로 또 가져갔습니다. 사실 F는 저는 좀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다 같이 공부하고 합격하면 좋지만 사실 또 제가 합격을 안 하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합격이 더 먼저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F는 죽여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는 제가 약간 소문자 J예요. 그래서 약간 게으른 J라서 계획은 정말 많이 하는데 실행은 잘 안 하는 스타일, 정말 약간 쓸데없는 J인데 공부에서만큼은 대문자 J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대별로 계획을 짰거든요. 8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
잠깐 10분 쉬고 9시부터 뭐 몇 시까지 어떤 공부 10분 쉬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끝나면 약간 조급해지거든요. 내가 이 1시간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덜 했다. 그럼 빠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게 크게 큰 도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씩 체크하는 저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았어서 계획을 되게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성격, 뭐 MBTI들이 있겠는데 이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수업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삼수를 하면서 사실 3년 내내 공부를 하기만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제주도도 다녀왔었고 6월 달에 통영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한 번씩 힐링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주도를 가서도 사실 너무 찝찝한 상태로 다녀왔었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다가도 결국 나는 다시 고시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난 아직 백수인데 약간 이런 생각에 기쁘지 않은 여행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여행들을 잘 다녀오고서도 합격한 걸 봤을 때 한 번씩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행을 가는데 이제 스터디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언니한테 약간 미루자고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건 가서 해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게 8시부터 9시까지 법교육과정 스터디였는데 그 바다 앞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여행 가서 한 번씩 1시간씩 인출 스터디를 해보는 것도 오히려 기분 전환도 되고 인출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딱 1시간 정도만 너무 좋은 경치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3가지인데 첫 번째 스터디예요. 저 이번에 합격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터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격상 너무 강제적인 스터디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몇 시까지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뭐 아니면 퇴장을 당하고 이런 스터디는 저는 너무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편한 사람과의 스터디도 추천을 해요. 그런데 대신 편한 사람과 스터디를 하되 너무 유동적인 스터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 친구들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너무 유동적이고 너무 편해서 스터디 시간이 막 바뀌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나 오늘 이날 여행 가니까 내일로 하자. 나 갑자기 약속 생겼는데 내일로 하자. 이렇게 한둘 바꾸다 보면 그 스터디 그 흐름이 깨지고 제 공부 패턴이 깨지면서 그냥 그 하루, 일주일, 한 달 공부 패턴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스터디에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스터디가 도구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제성과 적당한 유동성을 지닌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은 절대 경쟁자가 아니니까 다 같이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진짜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 이외에 누군가의 합격을 바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종교는 없어서 달에 약간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정말 너무 간절해서 혹시 동일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이제 읊거든요. 달에다가 합격시켜달라고. 그리고 항상 조수진 씨도 같이 합격시켜달라고 항상 빌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함께 1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큰 동반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짝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스터디원들이랑 함께 진짜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강인데요. 제가 초수 때 실패했던 또 요인 중에 하나는 약간 집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의사소통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가 정서행동이다. 근데 정서행동 강의를 듣다 보면 의사소통 잊어버리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초수 때는 그걸 모르고 기억이 안 나? 절대 안 돼. 그럼 다시 의사소통으로 돌아가서 의사소통을 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뒤에 강의를 들을 때쯤엔 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정이. 그러면 2배속으로 그냥 일단 듣는 거예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상반기에는 모든 영역이 제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그 순서대로 커리큘럼에 맞게 회독수를 늘린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카페와 자료 활용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약간 몰라 일단 외워 라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시간이 없고 할 게 많으니까 일단 외워 이거였는데 제가 이제 삼수생부터는 은진쌤 카페에 가입해서 모르는 거는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부끄럽다고요. 제 동일한 닉네임이 연달아서 물어보는 게 약간 그랬는데 너무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돼서 오히려 저는 카페를 정말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직강생이니까 뭐 은진쌤께 직접 여쭤봐도 될 것 같고 공부를 하다가도 모르면 카페 활용해서도 언제든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진쌤 자료 활용인데요. 저는 초수 때, 재수 때 제가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드는 데만 4개월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치기도 지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런데 은진쌤은 확실히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분이니까 자료 자체가 너무 친절해요. 저희를 위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시간도 아끼고 공부도 더욱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챙기기인데요.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수진 선생님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에게 강조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합격하고 나서 운동하면 되겠죠? 약간 이 말이었는데 수진쌤은 항상 저에게 괜찮다고 해주시는 사람인데 그것만큼은 안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하라고. 그래서 수진쌤한테 들었던 날만큼은 폼롤러라도 마사지라도 조금 하고 유튜브로 약간 다이어트 댄스 이런 거라도 조금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진 않았어서 하반기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고 살도 찌면서 살이 찐 거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생활을 하는데 점점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꾸준히 조금씩 운동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료 활용 중에 하나는 장특법인데요. 모든 법과 교육 과정을 통암기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초반에는 이렇게 빈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이렇게 키워드로 제가 빈칸을 뚫고 수진쌤이 빈칸을 뚫어서 서로 바꿔서 스터디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먼저 넣고 하반기에 통암기를 외우다 보니까 정말 쉽게 통암기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딱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써가면서 막 억지로 통암기를 하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법이나 교육과정을 외워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크게 덕봤던 강의와 자료 중에 하나가 연도별 기출인데요. 물론 그 영역별 기출을 스스로 많이 풀어보고 은진쌤의 강의를 들으면서 잘 분석했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그냥 답이 적혀 있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 답이 왜 이런 답이 나왔고 어떤 개념을 같이 보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보고 제가 스스로 복습하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수진 선생님이랑 이 자료를 활용해서 또 스터디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총 3번을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혼자 연도별 기출 보려면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이렇게 강의를 보고 정리하고 스터디를 하니까 그 기출에 대한 회독수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은진 쌤이 빈칸으로 이 기출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리하거나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서 무조건 인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의사소통하는 날이다. 그래도 이 연도별 기출을 함께 해서 연도별 기출을 하는 데는 의사소통만 있진 않잖아요. 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 영역이지만 전 영역에 대한 한두 가지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보면서 전 영역을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런 전 좋은 기회가 됐어서 인출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덥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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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 매일매일 또 세웠었어요. 일주일은 캘린더 캡처해서 그 위에 어떤 영역, 뭐 얼마나 공부할지 크게 대략적으로 적어놓고 매일매일은 시간대별로 계획을 해서 하루 공부를 했었어요. 네. 약간 스트레스 받지만 다음 날로 미뤘죠. 네, 다음 날로 미뤄서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은 꼭 비워놨던 것 같아요. 이 못했던 거를 차곡차곡 뒤로 이월해 나가면서 일요일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일주일 꽉 채워서 공부 계획을 잡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사실 다 잘 못 끝내거든요. 욕심상 계획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비워놓고 내가 조금 못했던 것들을 다 이날에 할 수 있는 날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휴식? 아, 상반기 때 저는 그 여행이 조금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행 날이 있고 여행이 없는 주는 주말 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꼭 쉬었고 여행이 있는 주는 쉴 수 없죠. 네, 그렇게 진행했었고 하반기에는 사실 거의 쉴 틈 없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스터디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아, 네네네. 전화 스터디. 네, 전화 스터디로 했고 저는 이제 대구에 있고 수진 쌤은 경기도에 있어서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전화로 하면서 사실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제가 수진 쌤한테 의사소통 다 물어보고 수진 쌤이 저한테 의사소통 다 물어보면 둘 다 전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교재에 펴놓고 한두 페이지 정도 번갈아 가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딱 정하지 않고. 기출 분석은요? 기출 분석은 저희는 강의로만 진행했고 스터디로는 기출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었어요. 이번 제가 삼수 때는 거의 인출로 스터디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어머. 네. 네.
네. 법은 일단 완전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잠 깨기용으로 읽기만 했어요. 서로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고 빈칸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빈칸이 많지도 않았어요. 빈칸이 한 두세 개? 그런데 빈칸보다는 이 문장을 읽는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점점 빈칸을 늘려나갔고 저희 통암기를 한 지는 사실 한 두 달 했나요? 한 달 했나요? 네, 사실 저희는 통암기를 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해야 되죠? 네, 아무튼 이렇게 네, 빈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빈칸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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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봐도 사실 내일 보면 까먹는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했어요. 회독수를 늘리자는 생각으로 잊어버려도 그래서 최대한 일주일 안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끊어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번에 이 전 영역을 일주일에 보기는 사실 많거든요. 근데 한 번 훑는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시가 스터디가 시작이라 하면 사실 그 전에 외우기가 빠듯하거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바로 직전에 보는 건 단기 기억이라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전날 밤에 보고 자고 다음날 아침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틀렸던 부분은 체크하고 스터디 끝나고 그냥 한번 다시 풀어보고 빈칸은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줄어들더라고요. 진짜. 더워. 혼자 공부하실 때는 네, 그 계획이 밀리면 일요일 날 도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짝 스터디 하실 때 네. 계획대로 이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상대방도 계획이 밀리는 거잖아요. 아, 스터디는 서로 웬만해선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날을 찾아서 네, 꼭 했어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스터디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터디 시간은 꼭 지키려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많이 되는 뭐 조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 위주로만 보셨는지 아니면 통합계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는지. 아, 사실 초반에는 처음까지 다 했고 한 10월, 11월부터는 자주 안 나오는 그 몇 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버렸죠, 저희도. 네. 네. 정말 한 번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냥 깔끔히 버렸습니다. 음. 감사합니다.